먼저 무브부터 보도록 하죠. 제가 여기다가 조그맣게 원을 하나 그려보죠. 서클 반지름 10mm, 제가 10mm 짜리 원을 그렸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하나 그려보실까요? 바로 여기 있어요. 명령어들은 다 여기 있습니다. move, rotate, 뭐 여기 modify 명령어, 수정 명령어들이 전부 여기 있는 거니까 여기서 보시면 되고요. 자, 이동하기를 누르면 이렇게요. 자, move, 그 다음에 select object라는 말이 뜹니다. select는 선택하다고, object는 객체란 뜻입니다. 물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체를 선택해 주세요. 그럼 이상하죠, 그죠? 사물을 선택해 주세요. 네, 그런 뜻입니다. 원이나 선이나 타원이나 이런 것들을 선택해 달라는 뜻입니다. 자, 선택했습니다. 그럼 이제 선택이 하나 됐죠? 여기에 선택한 개수가 표기가 됩니다. 엔터. 그러면 기준점이요. 기준점을 물어봅니다. 절대좌표를 써도 되는데 다시 선택하고 엔터. 자, 이렇게 기준점이요. 베이스 포인트. 기준점을 물어봅니다. 자, 원의 중심점 클릭. 그 다음에 세컨 포인트. 자, 목적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움직입니다. 내가 지정한 객체가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다시 한번 볼까요? 이동하기, 선택하고, 이건 포함 선택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면 걸침 선택이죠. 선택하는 방법이 제법 많습니다. 여러가지 선택하는 방법들은 나중에 다시 하기로 하고요. 일단 가장 많이 쓰는 걸로. 자, 기준점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좌표 써요. 골뱅이 100만큼 0도 방향으로 이동하기. 다시 한번 볼까요? 골뱅이 100만큼 180도 방향으로 이동하기. 좌표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이동할 수 있는데, 우리 이거 말고 하나 또 있죠. 이렇게 폴라 트래킹을 이용해서 방향을 잡은 다음에 숫자만 쓰면 된다고 했죠, 그죠? 100만큼 이동하기. 자, 정확한 숫자만큼씩 이동을 한번 해보시죠. 이런 식으로. 카피는 무브랑 딱 한 끗 차이입니다. 딱 하나 차이예요. 사용하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카피 그러면 역시 셀렉트 오브젝트, 객체 선택하라고 떠요. 객체 선택하고 엔터. 똑같이 베이스 포인트 물어봅니다. 자, 베이스 포인트 지정했습니다. 세컨 포인트요. 근데 어떻게 돼요? 복제가 됐네요. 무브는 그냥 이동해 버린 거지만 카피는 그걸 복제합니다. 근데 명령어가 안 끝났어요. 그러니까 도장 찍듯이 계속 이렇게 찍을 수 있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X라인 0도, 30도, 90도, 150도. 자, 중심선이네요. 자, 그 다음 서클 반지름 20, 다시 한번 반지름 40, 마지막으로 55. 근데 여기서 트림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중심선이 조금 더 길어야 돼요. 옵셋 5mm. 자, 트림. 자, 서클 반지름 3.5. 다시 한번 서클 반지름 6.5. 다시 한번 서클 반지름 10. 여기 속성도 좀 바꿔줘야죠. 이렇게. 자,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자, 카피 선택하고 교차점 클릭하고, 그러면 도장 찍듯이 금방 그려지겠죠. 여기가 아니었는데 잘못 그렸네요. 하나가. 얘는 지워야 되겠군요. 자, 그럼 금방 그려지네요. 자, 한번 해보시죠. 카피는 재밌는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자, 카피
선택하고 엔터, 기준점을 딱 클릭하고 나면 여기에 어레이라는 기능이 들어옵니다. 배열이요. 어레이를 누르면 엔터 넘버 오브 아이템 투 어레이, 어레이할 아이템의 개수를 넣어주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제가 5개 입력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5개가 쭉 복사가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요, 항목이 세컨 포인트입니다. 세컨 포인트 오와 피트, 즉 다시 말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요. 이 간격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요, 골뱅이 30만큼 0도 방향, 그러면 30만큼 0도 방향으로 5개가 복제가 되는데, 중요한 거는 원본 포함입니다. 원본 포함 5개가 복제된 거 보이시나요? 또 하나 중요한 거 하나, 간격은 우리가 생각하는 간격은 여기를 생각하겠지만 그게 아니고 처음 시작점에서 그 다음 시작점까지, 이게 간격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처음 시작점을 여기로 잡으면 그 다음 여기까지가 간격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카피, 기준점 클릭하고 어레이 5개, 이번엔 피트요. 그러면 전체입니다. 내가 지정한 이 전체 값 중 이 값을 나누는 겁니다. 이렇게요. 5개로. 비트윈은 이렇게 사이 간격으로 요 간격으로 나누는 거고, 피트는 전체를 나누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에는 어레이입니다. 어레이요. 배열입니다. 배열. 아까 카피 안에 어레이가 있었잖아요. 이 어레이 중 일부가 카피 안에 들어간 겁니다. 어레이는 총 3가지 배열이 있습니다. 총 3개예요. 첫 번째는 사각형 배열, 두 번째는 원형 배열, 마지막은 경로 배열, 이렇게 돼요. 자, 먼저 사각형 배열입니다. 어레이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이렇게 배열 타입을 물어봅니다. 렉탱귤러, 그러면 자, 어떤가요? 그 형태가 사각형이 된 건 맞습니까? 근데 좀 특이하게 여기 리본 메뉴가 싹 바뀌었습니다. 칼럼이요, 이렇게 열이죠, 로우 행이죠. 자, 수량을 넣어주면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첫 번째는 수량입니다. 그 다음 비트윈, 간격입니다. 아까 제가 그랬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 다음 시작할 때까지의 거리라고. 20 딱 붙는 거 보이시나요? 자기 자신이에요. 이거 반지름 10mm 짜리거든요. 지름이 20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이 간격까지 해서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클로즈. 자, 한번 해보시죠. 어레이 렉탱귤러, 여기 보시면 레벨이라는 거 보이시죠? 제가 5개를 놨습니다. 별반 차이 없네요. 근데 이렇게 3D로 보면 Z방향으로 5개가 올라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안 써요. 우리는 Z방향으로 복사할 일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비트 레벨은 안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Associative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Associative가 연관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얘를 체크하게 되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들어가죠. 이렇게 놓게 되면 연관 배열이 됩니다. 근데 연관 배열이 되면 선택했을 때 다시 어레이 에디트로 들어가서 어레이를 수정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재수정해 줄 수 있게 돼요. 마지막은 클로즈. 근데 얘는 중간에 하나를 수정하고 싶어요. 또는 전체를 동시에 수정하고 싶어요.
이럴 때 에디트 소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요. 에디트 소스 하나 선택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수정할 건가요? 라고 물어봅니다. 확인. 자, 수정되는 거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맨 오른쪽 세이브 체인지가 있고 디스커드 체인지가 있고, 체인지는 수정한 거죠. 디스커드 버리는 겁니다. 수정한 거 버리기, 수정한 거 저장하기. 세이브 체인지 누르면 자, 어떤가요? 다 바뀐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제가 폴리곤을 하나 그릴 겁니다. 육각형, 그 다음에 인시크리브드, 반지름 10mm. 제가 육각형 하나 그렸습니다. 자, 다시요. 선택합니다. 그러면 여기 리플레이스 아이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리플레이스 아이템, 아이템 대체하기. 자, 그러면 대체할 아이템, 얘를 선택하는 겁니다. 얘네들은 나중에 선택해요. 얘를 선택하는 겁니다. 선택하고 나면 이 아이템의 중심점을 물어봅니다. 지금 이 어레이의 중심점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딸려 나오는 거예요. 자, 어레이의 중심점, 그러니까 이 아이템의 중심점을 지정해 줍니다. 그 다음에 대체될 객체를 선택해 주시면 자, 이렇게 대체될 객체가 바뀝니다. 자, 한번 바꿔 보시죠. 얘네들을 분해할 수 있습니다. 익스플로드라는 명령어 여기 보이시나요? 분해하기, 분해, 익스플로드, 그리고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분해된 거 보이시나요? 자, 분해도 한번 해보시죠. 라인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50mm. 그리고 이 끝에다가 반지름 10mm 짜리 원을 그렸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 그려보시죠. 선택하고 엔터. 이번엔 폴라 어레이요. 폴라 어레이, 원형 배열이요. 자, 그러면 원형 배열이기 때문에 중심점을 물어봅니다. 중심점 지정하면 회전하면서 이렇게 배열이 끝나게 됩니다. 여기 아이템의 개수를 조절하시면 돼요. 12개 혹은 4개 혹은 8개 또는 6개 수량을 조절해주면 이와 같이 배열이 들어갑니다. 자, 오소시에이티브 끌 거고요. 자, 클로즈 한번 해보시죠. 옆에를 한번 볼까요? 제가 싹 다 지웠습니다. 어레이 선택하고 엔터. 폴라 어레이 중심점 클릭. 수량은 4개. 다시 한번 볼까요? 폴라 어레이. 네. 그럼 금방 그려지네요. 자, 한번 해보시죠. 반드시 이렇게 숫자로 넣어서 원을 그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지금처럼 그리시면 돼요. 여기서 옵셋 5mm. 자, 트림으로 나머지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제가 여기까지 그려봤습니다. 매치 프로퍼틱스로 속성도 일치시켜 놨고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 값들을 이제 서서히 만들 건데, 사실 이 과제물은 패턴입니다. 요렇게 얘네들이 복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패턴을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먼저 이 안쪽에 얘를 하기 전에 이 안쪽에 서클 반지름 4mm, 서클 반지름 5mm, 그 다음 여기서 이렇게 수직선을 내려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트림으로 끊으시면 돼요. 자, 요거 먼저 하나 그려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여기다가 원을 한 개씩 그립니다. 반지름 5mm,
반지름 10mm, 반지름 20mm. 자, 근데 20mm를 여기다 하나 또 그려야 됩니다. 요 선을 추출해야 돼요. 요 선을 추출해야 돼요. 트림으로 여기는 끊습니다. 여기도 끊어요. 여기 이제 필요 없습니다. 자, 요렇게요. 나한테 필요한 건 좀 요 선이에요. 요만큼입니다. 요만큼의 선이 필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끊어 보시죠. 여기서 옵셋 5mm, 이 안쪽 여기를, 아이고, 여기를 끊는 겁니다. 이렇게요. 요 선이 배열이 돼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 트림, 아이고, 이걸 먼저 끊었구나. 자, 다시요. 필렛, 여기 나중에 끊었어야 되는데 먼저 끊었네요. 트림, 이렇게 모습이 만들어지도록 작업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죠. 다시 볼까요? 자, 이렇게 있으면 여기를 먼저 끊습니다. 이렇게 얘도 지우고요. 그 다음 트림으로 여기 끊고요. 지웁니다. 특성 일치로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어레이, 안쪽 거는 자 폴라 어레이인데 안쪽 거는 아이템의 개수가 4개입니다. 자, 다시 볼까요? 어레이, 폴라 어레이. 근데 문제 있죠. 왼쪽 하단, 중간, 오른쪽 하단, 상단, 중간. 어떻게 되고 있나요? 회전하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 옵션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테이트 아이템이에요. 여기 로테이트 아이템 보이시죠? 이 옵션 때문에 그래요. 얘를 끄면은 안 돌아갑니다. 자, 수량을 4개를 주고 클로즈. 자, 요거 먼저 해보시죠. 어레이, 폴라 어레이. 자, 어떤가요? 딱 맞게 패턴이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로테이트 아이템을 끄면 이렇게 들어가요. 이때는 로테이트 아이템을 켜셔야 되겠죠. 자, 한번 완성시켜 보시죠. X라인, 자, 0도, 30도, 90도, 150도. 자, 중심선이고요. 서클, 반지름 11. 요렇게 뾰족한 홈이 있죠. 이 홈의 높이가 여기서 나와 있습니다. 요렇게 돼요. 여기다 수평선을 그려야 되는데 수평선을 그리는 방법이 X라인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X라인, 호리젠탈, 이렇게 수평선 긋기요. 옵셋 26mm, 옵셋 3mm. 자, 특성 일치로 색상 똑같이 맞추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필렛 있죠? 필렛으로 선 정리를 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그려보시죠. 서클, 반지름 19.5, 서클, 반지름 25요. 그 다음 서클, 이번엔 지름입니다. 지름 95, 옵셋 5mm, 옵셋 5mm. 트림,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기까지 해보시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패턴이 필요합니다. 요렇게 패턴을 요렇게 그릴 겁니다. 요런 식으로. 자, 보시면 서클 지름 7mm요. 지름 7mm, 옵셋 7 나누기 2, 이렇게. 자, 필렛 처리하시면 돼요.
특성이 이렇습니다. 트림하면 이런 모습이에요. 이렇게요. 여기 절반만 그린 겁니다. 자, 이렇게 그려 보실까요? 자, 여기도 트림으로 끊고요. 자, 지웠습니다. 옵셋 5mm. 자, 여기도 트림으로 지웠습니다. 자,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요게 이제 호만 하나 이렇게 그리면 돼요. 시작 끝 반지름이요. 시작 끝 반지름 22mm. 시작점을 기준으로 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그려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점을 여기다 잡아야 되겠죠. 그래야 호가 이런 모양으로 그려집니다. 다 됐네요. 자, 여기까지 그려보시죠. 어레이 객체를 선택하시고요. 폴라 어레이 중심점 지정하면 모습이 금방 만들어집니다. 여기 하나가 복제가 안 됐네요. 다시 어레이 하나가 선택이 안 됐네요. 자, 폴라 어레이. 자, 완성시켜 보시죠. X라인 60이니까 대략 이 정도. 네. 0도 90도. 자, 속성 일치. 서클 반지름 60. 옵셋 5mm. 자, 전체 모습은 이만합니다. 전체를 먼저 그린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그려 보시죠. 서클 반지름 9mm. 폼이 요거는 이렇게 오른쪽에 있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수직선을 이렇게 세워야 돼요. X라인 버티컬이요. 옵셋 21mm. 이 선은 지우면 안 됩니다. 이 선 지우면 안 돼요. 자, 옵셋 2mm. 특성 일치. 그 다음에 여기 트림으로 조금 끊어 놓습니다. 필렛. 자, 필렛으로 선을 정리합니다. 원은 필렛 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조금 끊어 놓잖아요. 그럼 원이 아니고 호가 됩니다. 호는 이렇게 필렛 처리가 돼요.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자, 이 선에서부터 옵셋을 줍니다. 옵셋 15mm. 옵셋 17.5mm. 서클 반지름 8mm. 다시 한번 서클 반지름 6mm. 자, 특성 일치를 이용해서 색상 바꿔주고 지우고. 자, 옵셋 5mm. 나머지 트림. 자, 여기까지 그려보시죠. 그 다음엔 이거 쿼드란트에서 쿼드란트로 선을 그리면 망한 겁니다. 자, 보세요. 쿼드란트에서 쿼드란트로 선을 그리면 어떤가요? 원을 침범했죠. 그죠? 이러면 안 되고,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다시 한번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이렇게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선을 그리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맘 놓고 트림 하시면 또 안 돼요. 이쪽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탄젠트 점이 이 중심선 앞쪽에 있으니까. 그런데 얘는 어떻게 돼요? 탄젠트 점이 중심선 뒤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짜투리 선이 남아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냥 확대해서 트림하는 방법이 있고, 다른 하나는 확대를 안 해도 돼요. 필렛 반지름 0을 이용해서 이렇게 필렛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그 다음 또 보실까요? 자, 그 다음 서클
53.5mm. 얘도 지우고 여기 이렇게 뿔이 이렇게 나오죠. 요 뿔의 폭이 24mm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옵셋 12mm 이렇게요. 자, 매치 프로퍼틱스. 아이고. 그 다음 트림으로 끊습니다. 필렛. 자, 이렇게 뿔 하나를 만들어 보시죠. 자, 이러면 준비 끝난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어레이, 폴라 어레이. 처음엔 4개죠? 4개. 다시 한번 어레이, 폴라 어레이 12개네요. 그러면 금방 완성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얘는 선을 한 개만 그리면 돼요. 한 개만 그리면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80이고 10mm죠. 그럼 요 끝에까지 95mm네요. 자, 라인 중심선에서 자, 이쪽 방향으로 95mm. 자, 하나만 그리면 돼요. 서클 지름 30mm, 서클 반지름 20mm, 서클 반지름 80mm. 이렇게 되는 거죠. 서클 지름 10mm, 서클 반지름 10mm, 옵셋 5mm. 자, 트림으로 반쪽을 날렸습니다. 요게 기본 모습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이 조그만 원에서 이 큰 원으로 선을 그릴 건데 탄젠트에서 탄젠트입니다.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다시 한번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자, 그려보시죠. 옵셋 5mm, 필렛 반지름 4mm. 자, 이 안쪽으로. 그 다음 필렛 반지름 2mm. 자, 여기까지. 자, 이 부분을 가만히 보면 여기 떨어져 있잖아요. 여기 트림을 하게 되면 반드시 여기 짜투리를 제거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요. 그럼 여기 짜투리가 남죠? 필렛 반지름 0. 다시 한번요. 자, 이렇게 돼야 우리가 배열할 수 있게 됩니다. 폴라 어레이 중심점 클릭하고 아이템 개수 3개. 이때 중요한 점은 오소시에이티브를 끄셔야 됩니다. 오소시에이티브 켜져 있으면 안 돼요. 자, 여기까지요. 마지막으로 필렛 반지름 30. 마지막은 아니네요. 트림으로 끊으면 되겠군요. 자, 마무리 지어 보시죠. 자, X라인 0도 90도. 자, 여기도 원이 있는데 폼이 오른쪽에 있죠. 자, 서클 반지름 9mm. X라인. 자, 버티컬 옵셋 2.5mm. 다시 옵셋 22mm. 자, 특성 일치. 트림으로 조금 끊고요. 필렛. 자, 반지름 0.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서클 반지름 19mm, 서클 반지름 65mm, 옵셋 11mm, 옵셋 5mm. 자, 그 다음에 트림으로 잘라줍니다. 자, 여기까지요. 자, 그 다음 서클 TTR을 그릴 건데 많이 여기서 힘들어해요. 왜냐면 여기를 클릭하고 여기를 클릭해버리면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여기를 클릭하고 여기를 클릭하면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원이 어떻게 가 있나? 이렇게 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를 클릭하고 여기를 클릭해야 돼요. 그래야 원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해되시나요? 탄젠트 TTR 같은 경우는 원이 대략 생길 위치, 생성될 위치를 지정해 주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여기를 클릭하고 여기를 클릭했어요. 그러면 서클 TTR이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든가 이렇게 나오든가. 내가 여기 접하라고 해놨잖아요. 그죠? 접하는 위치를 잘 체크해 주셔야 돼요. 캐드한테 야 여기 접할 거고 여기 접할 거야 이렇게 놓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서클이 이렇게 올라가거나 이렇게 올라가 버립니다. 여기 접하고 여기 접할 거야 라고 해야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접할 위치를 내가 지정을 해줘야 돼요. 서클 TTR 여기 접하고 자, 이 위로 클릭했습니다. 반지름 30 위로 올라가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봅니다. 서클 TTR 여기 접하고 아래를 눌렀어요. 반지름 30 아래로 그려지는 것 보이시나요? 그려질 위치를 지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잘못 지정하시면 안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트림을 할 건데요. 잘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이렇게 하나씩 다 트림하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다 트림하면 돼요. 근데 다시 봅니다. 열십자를 그려놓고 트림합니다. 여기 지정하고 여기 지정하면 여기가 사라지는 것 이해되시나요? 교차되는 반대점은 사라집니다.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가 사라질 거고 여기가 사라질 겁니다. 트림을 제가 이렇게 끊었습니다. 필렛 한 번에 정리되는 거 보이시나요? 필렛의 이해도가 높아지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옵셋 30mm 20mm 여기 교차점이 중심점입니다. 서클 반지름 40mm. 자,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조금 트림을 해 놓습니다. 자, 필렛. 자, 여기는 반지름 19입니다. 반지름 19. 원 클릭, 클릭. 그다음 여기는 반지름 5mm입니다. 필렛, 반지름 5mm.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자, 어레이 선택하고요. 폴라 어레이 중심점 지정하고 4개요. 그러면 완성됩니다. 이제 경로 배열을 할 겁니다. 배열이 총 3가지라 그랬어요. 사각형 배열, 원형 배열, 경로 배열. 자, 선을 간단하게 좀 그려볼까요? 100mm. 그 다음 100mm. 100mm. 그리고 자, 다시 100mm. 아니다. 200mm. 자, 100mm.
다시 100mm, 200mm. 자, 그리고 이 끝에 반지름 10mm 짜리 원을 그려 놓습니다. 자, 이렇게 그려 보시죠. 이 경로 배열을 하기 전에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이 경로가 폴리선이어야 됩니다. P라인이어야 돼요. P라인으로 그리는 명령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조인입니다. 조인부터 설명하고 넘어갈 겁니다. 자, 옆에다가 잠깐 옆으로 밀고 선을 하나 쭉 그립니다. 이렇게요. 자, 그려보시죠. 트림으로 끊을 겁니다. 이렇게. 조인이라는 명령어는 이렇게 동일선상에 있는 경우,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동일선상에 있는 거죠. 이럴 때 선을 하나로 연결해 줍니다. 자, 예를 들어서 색상을 좀 구별해 보죠. 조인 선택하고 첫 번째 선택한 것으로 연결됩니다. 이렇게요. 다시 볼까요? 조인 선택하고 첫 번째를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나요? 자, 조인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라인을 이 끝점에 붙여서 이렇게 사선으로 혹은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그려보시죠. 자, 바꿔봤습니다. 조인 선택하고 여기로 결합되어지는 겁니다. 나머지를 선택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P라인으로 바뀝니다. 동일선상에 있는 선은 하나의 선으로 바꿔주는 거고, 이렇게 끝점이 맞닿아 있는 선들은 폴리선으로 바꾸어 줍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서클도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간에 이렇게 트림했어요. 조인 자, 어떤가요? 폴리선으로 다 바뀐 거 보이시나요? 중간에 원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폴리선으로 다 바뀌어요. 조인 명령어는 일반 선이나 원을 폴리선으로 바꿀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조인 이렇게 한 번에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선이 연결된 거 보이시나요? 자, 얘가 이제 P라인으로 바뀐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어레이 원 선택하고 엔터. 이번에 패스 어레이요. 그러면 이 경로 얘를 선택하라고 뜹니다. 그러면 경로를 따라서 쭉 복제된 거 보이시나요? 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요 메주어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시나요? 얘가 제일 중요해요. 메주어를 누르면 디바이드하고 메주어가 나와요. 메주어는 무슨 뜻이냐면 거리로 조절하는 겁니다. 거리로요. 자, 50mm 기준으로. 그러면 50mm에 하나씩 복제를 하게 됩니다. 메주어는 간격 기준이에요. 간격. 그런데 디바이드는 여기 나와 있는 요 메주어 대신에 디바이드로 들어가면 등분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등분 할 거냐 이겁니다. 등분이에요. 10등분. 10개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등분입니다. 46개였던가? 자, 이렇게요. 등분입니다. 아이템의 개수로 나누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다시 메주어로 들어갈까요? 간격이 50mm입니다. 그러면 총 개수가 19개 들어가네요. 컨베어 벨트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컨베어 벨트를 따라서 롤러가 들어갈 겁니다. 예를 들어서 롤러의 간격이 뭐 150mm 간격으로 들어갈 거예요. 총 몇 개가 들어갈 건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단 말이죠. 우린 경로 그리고 어레이, 그러면 개수를 파악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전체 개수를 두면 간격이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게 패스 어레이입니다. 대칭이라는 명령어는 우리가 어렸을 때 도화지에다가 물감을 짜가지고 이렇게 딱 접은 다음에 펼쳤을 때 나오는 그림이 있었죠. 그게 대칭입니다. 근데 내가 바짝 붙여서 접으면 이렇게 바로 앞에 만들어질 거고, 멀리해서 이렇게 저었다 펴면 멀리 가겠죠. 이게 대칭선이 하나 이렇게 필요합니다. 대칭선을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제가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이제 미러를 할 겁니다. 미러, 얘가 대칭되는 겁니다.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CAD가 이렇게 물어봐요. 퍼스트 포인트 오브 미러 라인, 대칭선의 첫 번째 점이요. 마우스로 클릭. 그 다음 세컨드 포인트 오브 미러 라인, 대칭선의 두 번째 점이요. 그러면 대칭되는 거 보이시나요? 자, 마지막으로 얘가 하나 더 물어봐요. 이레이즈 소스 오브젝트, 원본 삭제할까요? 원본 삭제할까요? 아니요. 자, 그러면 대칭된 거 보이시나요? 자, 제가 여기다가 타원을 하나 그릴 건데 어떤 오스냅을 쓸 거냐면 여기 니어레스트라는 오스냅을 쓸 겁니다. 니어레스트라는 오스냅은 근처점이란 뜻이에요. 커서 근처에 있는 모든 점이요. 자, 타원의 끝점 여기 하나, 다시 니어레스트, 다시 끝점 하나. 자, 교차점으로 다시 서클, 니어레스트, 끝점 하나. 그러면 나비가 그려지죠. 이런 건 대칭이죠. 그죠? 자, 이번엔 제가 이렇게 사선으로 그려봤습니다. 수평선도 있고요, 수직선도 있습니다. 수직선은 별로 의미 없는데, 자, 미러 선택하고 엔터. 대칭선의 첫 번째 점, 사선으로 복제되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위아래로 복제되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좌우는 뭐 별로 의미 없죠? 네, 예스. 이레이즈 소스 오브젝트, 예스. 원본 삭제합니다. 여기 삭제된 거 보이시나요? 다시 미러. 미러. 자, 대칭하고 원본 삭제.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